2장 하루하루의 축적으로 자신감을 키운다. 6. 10분 전 도착을 습관화하라.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건 그리고 누구를 만나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매너이자 예의이며 신뢰를 쌓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 누구도 의견이 없을 것이다.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시간을 지키기 위한 습관을 들이려면 약속 장소에 10분 전에 도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번 항목에서는 자신감이라는 관점에서 10분 전 도착하기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10분 전 도착은 자신감을 낳고 5분 지각은 자신감을 앗아간다. 평소 약속 시간에 10분 전 도착이 습관된 사람의 얼굴에선 늘 자신감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반대로 5분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신감에 찬 표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자신감을 앗아가는 한마디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출근이든 미팅이든 5분을 지각하면 회사 일과의 첫 시작,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첫인사를 사과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늦게 된 이유를 말하고 폐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는 마음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늦은 그 자리가 비즈니스 미팅 자리라면, 그리고 첫 마디를 사과로 시작해야 한다면 전날까지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설득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출근이 늦어 사과하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보라. 그의 얼굴은 자신감에 찬 영업사원의 표정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5분이라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 시작부터 자신감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물론 상대에 따라서는 5분 정도의 지각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였다 해도 당신이 약속에 늦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신의 신용은 이미 상처를 입은 후이다. 그 자리에서 사과 한마디를 했다 해서 그 상처를 없앨 수는 없다.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한마디 말이 우리의 표정에서 자신감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서 자신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을 줄여야만 보다 긍정적인 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각하는 습관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대인관계에서 대화를 사과로 시작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렇게 되면 이후 대화에서 소극적인 자세가 이어지거나 대화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극적인 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결여된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10분 전 약속에 도착하면 자신감이 높아진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약속 사항과 미팅 안건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니 상대를 만나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첫인사를 건넬 수가 있다. 지난 일에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한다면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의 감사를 마음을 전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 수순으로 이어지는 대화는 긍정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리드할 수 있다.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 그 또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 자신감은 좋은 결과를 낳아 자신감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10분 전 도착의 여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7. 새벽 2시에 퇴근하는 상사의 자신감. 오늘도 여지없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야근으로 밤을 샌다. 잠이 모자란 탓인지 머릿속은 개운하지 않고 자리에는 오래 버티고 앉아있지만 생산성이 좀 채 올라가지 않는다. 피곤이 누적된 상태로 일을 임하니 당연히 일이 제대로 진행되거나 성과가 나올 리가 없다. 간혹 복도에서 동기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일이 많아 힘들다라는 불평이 절로 튀어나온다.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이렇게 일하도록 강요하는 우리 회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라는 자부심이 생겨 나를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골드만삭스에 입사하고 1년차 때 내 모습이 딱 그랬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낼 것인지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고 누군가 그런 나를 알아주길 바랬다. 처음부터 나 스스로 환경이 엄격한 직장을 바라고 입사했던 거 아니야? 불평을 말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지적해주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꼬장꼬장한 내 성격도 한몫했다. 오랜만에 재회한 학창시절 동기들에게 끝없는 이어지는 야근과 수면 부족 탓에 정신없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그저 잦은 야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 자신에게 취해 있었던 시절이 있다.
수면 부족 상태로 맞지 않은 다음날 아침 회의는 당연히 피곤한 표정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상사나 선배로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지시를 받아도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 일의 진척도를 보여줄 수 없었다. 상황이 그러하니 당당함이라곤 어딘가 사라졌고 자신감의 결여나 불안감은 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을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 몸과 머리의 상태가 100%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0% 준비된 상태에서 일에 임하면 설사 질문에 즉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일에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금세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때문이다. 당시 나와 함께했던 상사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아침 첫 회의에서도 한밤중에 해외 사무실과 진행하는 화상회의에서도 그는 늘 당당했다. 바쁜 와중에도 눈앞의 일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도 긍정적이었고 자연스레 일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성과를 올리는 법. 유심히 지켜보니 상사의 귀가 시간에는 특징이 있었다. 당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가 되면 칼같이 퇴근하는 것이다. 오전 3시도 아닌 1시도 아닌 2시. 그 시간까지 맹렬히 일에 집중하다 정확히 2시가 되면 그 상사는 일을 내려놓고 업무와 주변 정리를 후 자켓을 쓱 걸치고 귀가해버렸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앞에 앉아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메일을 쓰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상사는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야근은 새벽 2시까지 끝낸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었다. 물론 그 시각보다 일찍 귀가할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사무실을 떠났다. 당시 상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어서 팀원 전체가 바싹 긴장한 채 연일 바쁜 일상을 보내야만 했다. 밤은 새는 것은 예사였고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 있더라도 다음날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하면 귀가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일을 진행시켜두는 편이 현명하다고들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사는 새벽 2시까지 몰입한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고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다음날을 생각해 새벽 2시면 정확하게 회사를 나섰다. 하루만 바짝 긴장한다고 정리될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아는 그는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것인지를 의식했을 것이다. 그 상사는 사무실 가까이 살고 있어 통근 시간이 짧았다. 나 역시 당시 사무실에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원룸을 세내어 살고 있었다. 내 통근 시간은 그 상사와 같았다. 다만 나와 상사의 큰 차이점은 평소 몸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욕이었다. 사무실과 집이 가까운 덕에 새벽 2시에 회사를 나서면 다음날 아침까지 수면 시간을 5시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시를 넘겨 일을 하면 수면 시간은 4시간 아래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짧은 휴식으로는 머리와 몸을 100%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상사가 새벽 2시 퇴근을 유지했던 이유는 자신의 경험으로 미루어 수면 시간이 5시간 정도 확보하면 몸 상태를 100% 가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몸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자신감을 갖고 일에 몰두할 수 있다. 만일 완전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개선책을 생각할 수 있다. 최고의 상태로 일에 임했지만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미련 없이 체념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감을 갖고 한순간 한순간 소중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장시간의 야근을 미워할 생각은 전혀 없다. 여기서 소개한 상사가 대단했던 점은 프로젝트를 위해 매일 새벽 2시까지 일을 했다는 점이 아니다. 다음날 몸 상태를 고려해 야근 시간을 정확히 조절하는 진정한 프로 정신이 중요하다. 내 몸을 100% 가까이 유지하려면 몇 시간을 자야 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고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성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면 몸과 컨디션 관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정확히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자. 그 상사와 함께 일했던 기간은 내 몸을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자신감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중요한 시간이었다. 8. 정기적인 운동으로 자신감을 되찾아라. 비즈니스맨에게 정기적인 운동이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몸의 건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긍정적인 에너지, 즉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도 다양하다. 1.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기분이 드는 재충전 효과. 2. 내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에서 시작되는 자신감. 3. 체력이 꾸준히 상승해 자신 신체의 능력에 갖게 되는 자신감.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운동이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직접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중요한 자신감이 있다. 바로 대인관계에서 갖게 되는 자신감이다.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날, 늦잠을 자서 머리 모양이 엉망이거나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채 출근한 날은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편치 않다. 휴일에 집에서 입고 있던 편안한 차림 그대로 집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때마침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마주쳤을 때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럴 때면 괜히 멋쩍은 기분에 그가 제발 나를 못 본 채 지나가거나 인사를 나누더라도 내 차림새를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 마련이다. 반대로 마음에 드는 수트를 입고 잘 어울리는 넥타이를 걸치고 출근한 날은 왠지 기분이 설레 사람을 만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지 않던가. 주말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손질하고 나면 다음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이 등이 쫙 펴지지 않던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하루하루가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다. 물론 IT가 발달한 요즘에는 전화나 인터넷, 메신저를 활용해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기본은 역시 현실 세계에서 기본을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사람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상황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상황인 사람 둘 중에 어느 쪽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당연히 전자일 것이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어도 그날 상태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법이다. 나도 매일매일 그런 미묘한 기분의 변화를 느끼곤 한다. 기분이나 몸의 상태, 외적인 스타일의 상태도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대인관계의 적극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바로 정기적인 운동으로 스타일과 자신감의 출발점인 컨디션이 갖춰져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을 때 안색이 나쁘다거나 평소보다 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가 없다. 반대로 자신의 몸 상태가 외형적, 심리적으로 최고에 가까울 때는 자신감을 갖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운동은 바로 이러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최적의 도구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 인재들은 왜 외모에 신경 쓰는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클래스메이트 중에는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물론 단순히 외모가 남들보다 빼어난 미남 미인이 많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에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또 그 인상은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기 인상을 더 좋아 보이도록 개선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는 언제 방문하더라도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인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즉 전문적인 업무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맨이라면 외모에 적절히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에 다닌다고 하면 외양이나 신경 쓰느냐 업무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미용의 측면이 아니라 자기 외모와 첫인상을 개선함으로써 내면의 자신감을 손에 얻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운동 등에 노력을 기울여보자. 다른 사람의 삐딱한 시선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곧 당신의 당당한 어깨와 표정, 말투를 마주하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바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9. 인재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낼까? 앞만 보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달려오다 오랜만에 맞이하게 된 휴가. 하지만 휴가라고 해봐야 고작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다. 이런 경우 당신은 이 짧지만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 한번 떠올려보자. 그리고 다음의 경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비교를 해보자. 휴가를 보내는 법 1. 오랜만에 휴가, 큰맘을 먹고 예약한 여행지에 드디어 도착했다. 하지만 왠지 두고 온 회사 일에 신경 쓰인다. 새로 들어온 메일은 없는지, 업무에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스마트폰을 체크하고 노트북을 펼쳐본다. 몸은 해변의 선베드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아직 사무실에 남아있는 양 붕 뜬 채 모처럼 맞이한 휴가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다. 휴가 중반쯤 돼서야 서서히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날이야 비로소 완전한 휴가 모드가 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휴가 모드는 금세 우울 모드로 바뀌어 버린다.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당장 다음 날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야 다시 일을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은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는다. 휴가를 보내는 법 2. 마침내 기다리는 휴가가 다가왔다. 휴가 기간 중 업무 처리는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비행기 운항과 일정, 숙소 사항을
사항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휴가 계획도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행지에서 도착한 첫날부터 일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진정한 휴가의 여유를 만끽할 수가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휴가 기간 동안에는 다음날 업무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차분하게 기분을 전환했고 휴가 중의 몸 상태와 마음을 100% 충전한 덕분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날 아침부터 전력으로 일에 몰두했다. 물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내가 극단적으로 만들어낸 예시일 뿐이다. 실제로는 전자와 같이 뒤늦게 휴가 모드에 시동이 걸리는 경우도 후자와 같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현실에서 찾아보기란 드물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지 않아도 두 사례 중 어느 한쪽과 유사한 경험을 겪어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휴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결론은 사전에 계약한 날로 초반에 휴가를 마음껏 즐긴다 하면 재충전을 할 수 있어 휴가 후반에 이르러서도 비교적 원활하게 기분을 현실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이와 반대로 후반에 휴가가 최고조에 이르면 일상의 피곤함에 휴가 후유증까지 더해져 그대로 직장까지 안고 가게 된다는 것이다. 휴가의 결단이 빠른 일제들. 골드만삭스, 맥킨지에서 근무하는 프로들은 다른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인데 휴가 결정을 할 때도 그에 못지않게 무척 빠르다. 진행하던 프로젝트 일정이 갑자기 늦추어져 예상하지 못한 짬이 생기면 그 기간에 바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물론 정반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당초 예상했던 휴가를 갑자기 취소해야 할 때도 적지 않지만 말이다. 평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마침 일찍 귀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들은 지체 없이 사무실을 나선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밤 클라이언트 임원이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피드백을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늦어져 그 상태로 그날 업무를 더 이상 진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하자. 이런 상황이더라도 많은 비즈니스맨은 혹시 연락이 올까, 미리 연락해 둘 다른 일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사무실을 배회한다. 그대로 귀가하기엔 어딘가 찜찜한 것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나 맥킨지 사람들은 이럴 때 망설이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저하다 문득 돌아보면 5분 전까지 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귀가할 수 있음에도 미적미적 남아있다가 오히려 혼이 나기도 한다. 최고의 인재라고 평가받는 두 조직의 사람들은 업무냐 휴가냐 하는 온과 오프 모드를 조절하는 스위치 전환이 매우 빠르다. 워낙 큰 프로젝트들이 돌아가다 보니 안정된 휴가 스케줄 관리가 쉽지 않은 만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려는 성향이 강해서일지도 모른다. 사실 오프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이 방법 또한 온 모드로 돌아가는 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다. 유연한 온오프 모드 전환.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쌓이고 쌓인 피로 탓에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진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더 오래 잔 것 같은데 피로가 가시기는커녕 더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반면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잠자리에 들며 다음날 아침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 에너지가 충족되었음을 느낄 때가 있다. 휴식을 취할 때, 즉 오픈 모드로 들어갈 때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온 모드에서 오프 모드에서 온 모드로 전환하는 일에 유연해지며 부작용이나 비효율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오프 모드에서 온 모드로 전환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주말 휴가 등을 즐기며 업무에 멀어졌다가 다시 업무로 모드로 돌아올 때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나도 휴가 직후 또는 새로운 주를 맞이할 때면 늘 자신감을 얻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10. 주말을 활용하는 자기투자법.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봐. 이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서 클라이언트와 만나기로 한 회식 장소로 향하는 형사. 얼떨결에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된 나는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좀체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대체 어느 선까지 모를 때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인가? 섣불리 전화했다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랬냐고 상사한테 지적당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의 업무 능력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식사 중이니 자칫하다가 비즈니스 자리를 망칠 수도 있다. 이렇듯 나는 애초에 상사가 말한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그날 전화를 걸지 못하고 다음날 상사가 출근하고 나서야 미뤄두었던 질문을 건넸다. 상사는 나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해줬지만 설명을 마치고는 나를 나무랐다. 왜 어젯밤 전화하지 않았어? 이것이 내가 신입 시절 경험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은 누구나 돌보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겪은 바가 있을 것이다. 언제든 질문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도 편하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중에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손을 들어 질문한다. 질문하는 모습이 당당히 보이기까지 한다. 때로는 교수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사소한 부분까지도 가차없이 질문을 한다. 그런 가관한 질문이야말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먼저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사전 준비와 예습을 해왔다는 자신감일 것이다. 그런 노력으로 지식을 갖추어 두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들으면 자신이 놓친 부분까지 제대로 이해해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어떻게 자신의 이해력에도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덧붙여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까지도 말이다. 철저히 예습을 하고 수업에 임하면 사전 준비 과정에서 미처 찾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밀어볼 수 있다. 시간을 들여 사전 연습까지 했고 수업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러한 노력을 전제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당당히 질문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듯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바탕에는 자신은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마저 채우겠다는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자신감이 당당하게 질문하는 자세를 낳고 그 자세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해냈다는 감각이 자신감을 높인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 먼저 일상과 업무 현장에서 최대한 배움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주위 동료나 선배의 상사를 따라잡거나 앞서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하루하루 바쁜 일생을 보내야 하는 비즈니스맨에게 비즈니스의 기본 지식을 얻기 위한 토대는 일단 일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배움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배움의 시간을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앞서 출간했던 세계 최고들의 인재는 왜 기분에 집중할까 해서 나는 20대는 주말 하루, 30대는 주말 반나절을 온전히 자기 투자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자기 투자는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독서, 스터디 참가, 어학 공부 등을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한정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투자해 배우고 익힌 것이라면 얻은 결과뿐만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까지가 모두 자신감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성과는 없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과정 자체에만 만족을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꼭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신감을 얻는 데 성과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걱정을 가진 사람도 많을 것이다. 주말까지 자기 투자를 해야 한다면 대체 언제 쉴 수 있을까? 사생활과 회사 일과 균형은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 일과 삶과 조화에 관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자. 11.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간의 축.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키워드가 바로 일과 삶의 조화이다. 그러나 늘 바쁘면서도 개인적인 행복도 놓치고 싶지 않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는 가치이기도 하다. 주말을 시간을 적극적으로 자기 투자에 할당한다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 시간에 들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자신감을 높여준다. 다만 문제는 주말에 시간을 온전히 자기에게 투자에만 할당하다 보면 일과 삶의 조화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때는 일과 삶의 조화를 생각한 다음 시간의 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포인트가 된다. 내가 접해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클래스메이트들은 대부분 일과 삶과 조화를 단기 시간의 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간에 유지하고자 했다. 일과 삶의 조화란 무엇을 말하는가? 커리어에 관리하기 위해 성과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있다. 반대로 가족이나 자기만의 취미 등 사생활,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이렇듯 단기적으로는 어떤 한쪽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지나치게 일과 삶과 조화를 의식한다면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목적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렇게 나아갈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일과 삶의 조화이다.
일과 삶과의 균형이란 좌우가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을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는 평행 감각을 말한다. 평균대 앞으로 나아갈 때 넘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양팔을 벌리고 허리를 굽혀 균형을 잡는다. 이때 균형에만 목적을 두면 나아가는 걸음이 느려지거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평균대 위에서는 목적을 생각해보자. 목적은 선체로 균형을 취해 버티는 게 아니라 일정 속도 이상으로 착실하게 끝까지 전진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삶을 평균대 위에 서 있는 상태에 견주어 바라보자. 처음에는 일과 삶의 조화를 논하기보다는 먼저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성장 그리고 전진은 어느 한 시점의 균형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질 순간이 오면 양팔을 펼치고 허리를 굽혀보자. 이렇게 삶의 요소요소에 균형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두면 좋지 않을까?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 선택하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보내는 2년은 모두에게 매우 고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학업과 삶의 조화를 유지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공부에 많이 치우치게 된다. 그리고 졸업생 대부분은 졸업 후 적지 않은 학자금 부채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학자금 부채를 빨리 털어내려는 경제적인 이유와 실질적 경험을 쌓아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은 업무 긴장도가 높은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이 시기에도 역시 상당한 일에 치우친 생활을 하다 보내게 된다. 즉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학생은 대부분 재학 기간 2년과 졸업 직후 수년간 일에 치우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그것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병행하기란 쉽지 않다. 인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일과 일의 문제에서도 이는 늘 마찬가지이다. A라는 일과 B라는 일에서 모두 성과를 내야 할 어느 시기에는 A에 집중하고 다음 시기에는 B에 집중하는 식으로 자기 역량을 특정 부분에서 집중 투하해야만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최대화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세월이 흐르고 가족이 늘어날수록 주말에 자기 투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상대적으로 넉넉할 때 부양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적을 때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가 가능할 때 자기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20대는 주말 중 하루를 온전히 자기 투자에 할당하고 30대는 반나절을 할당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또한 대부분 내가 간접적으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12. 작은 졸업을 쌓아가라. 학교와 마찬가지로 회사, 단체, 다양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자퇴 또는 졸업이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되도록 많은 졸업의 경험을 쌓아 올릴 것을 권한다. 다양한 졸업의 경험이 모여 자신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졸업이란 학교에 들어가 일정 출석률을 채우고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시험에 통과해 졸업 증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졸업이란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현재의 자리,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배움을 얻거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성과를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다음 두 가지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자. 자신이 속한 팀과 조직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공헌하고 새로운 배움이나 개인을 위한 성과를 얻어내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비록 증서가 없더라도 졸업이라는 자격을 얻어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남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속이기는 불가능하다. 사회생활에서 졸업 또는 자퇴 여부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으니 엄격하게 판단해보자. 졸업의 선순환에 들어간다. 학교 졸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같은 재단인 부속 일광교, 같은 재단의 상급 학교에 별도의 시험이 없는 진학하는 제도에 입학하여 그대로 계열 대학까지 가는 케이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배움터에 몸을 푹 담갔다 졸업하는 예이다. 또는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시험을 치러 대학에 진학하는 케이스. 이것은 사춘기를 각기 다른 배움터에서 농밀한 시간을 보내는 예이다. 하나의 졸업이 자신감을 불러들여 다른 졸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자신감을 부르는 선순환의 바람직한 예이다. 졸업은 한 단계를 매듭짓고 끝냈다는 징표로 이 징표를 손에 쥐게 되면 배움이나 성과를 명확히 하여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이 에너지가 다음 과정에 좋은 성과를 낳고 자신감을 높여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한편 과거를 돌아보면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했던 경험도 많을 것이다. 어떠한 배움이건 동아리 활동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삶에서 자퇴의 경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에 반드시 졸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큰 졸업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먼저 작은 졸업으로 선순환에 들어간다. 그렇게 점점 큰 졸업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 자퇴라고 인식했던 경험도 다시 돌아보면 실은 졸업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과거에 객관화하지 않고 만만하게 인식하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다시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일정한 성과가 있어 자퇴가 아닌 졸업이었음을 깨닫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졸업이냐 자퇴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 물론 다시 돌아보아도 역시 자퇴였다고 생각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때는 자퇴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졸업하겠다고 기분을 전환한다. 자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더 나쁜 것은 졸업을 졸업이라고 파악하지 않고 애매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 본래는 졸업의 경험을 자퇴로 인식하고 있는 것. 왜 그랬는지 이유도 돌아보지 않고 자퇴했던 경험을 애매하게 그냥 두는 것이다. 결국 졸업이냐 자퇴냐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졸업도 자퇴도 확실한 돌보기가 있어야 비로소 명확해진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 즉 그 기분을 정리하는 것, 그 자체를 졸업이라고 할 수 있다. 졸업을 했든 자퇴를 했든 제대로 돌아보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챕터 2 Summary. 5분 지각으로 잃게 되는 자신감을 가치를 의식한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든다. 외모를 잘 가꿔 놓을수록 자신감이 배가 된다. 온에서 오프로, 오프에서 온으로 빠르게 전환한다. 노력이 있다면 모르는 것도 자신감을 갖고 질문할 수 있다. 일도 공부도 시간을 집중 투하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작은 졸업을 쌓으면 자신감을 높일